안녕하십니까.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의 안과 전문의 곽건준입니다. 저희 LA 안과 그룹은 전 미주 한인사회에서 가장 깊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있으며 전 아산중앙병원의 안과 과장을 지내셨던 김영재 선생님과 전 UCLA 의과대학원 임상조교수를 지냈던 저 곽건준과 세계적인 메요 클리닉 출신의 닥터 에드워드 리, 이 세 안과 전문의가 함께 모여 여러분들의 그 여러 눈 질환들, 그러니까 눈꺼풀서부터 각막, 그다음에 백내장, 녹내장, 그리고 또 이 황반변성이나 당뇨망막증 같은 여러 가지 그 망막 질환들까지 모두 전문적인 그 검사와 진단, 그리고 약물 치료, 레이저 치료, 그리고 수술까지도 다 한 곳에서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녹내장 파트 1, 2에 이어서 녹내장 파트 3로서 대개 급성으로 올 수 있는 소위 폐쇄각 녹내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로서는 이걸 acute angle closure glaucoma라고 부르는데요. 이 녹내장이라는 것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눈의 압력, 그러니까 안압에 이 시신경이라는 조직이 눌려서 시신경이란 시력을 주는 그 망막신경과 뇌신경 사이를 연결하는 그 연결신경이죠. 그 부분이 눌려져서 점차 시야 손상이 오면서 이렇게 실명이 오는 그런 병인데요. 대개 그 제일 흔한 경우 이 개방각형이라 그래서 대개 이걸 만성 서서히 오는 경우가 많지만 또 특히 동양인들에게는 이 폐쇄각형이라 그래서 대개 급히 오는 그런 그 급성 폐쇄각 녹내장도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그 2차성 녹내장, 그러니까 전혀 그 유전자에는 없는데 그 이 녹내장과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다른 눈병들, 즉 뭐 심한 염증이라든가 아니면 심한 녹내장이라든가 아니면 그 스테로이드 약물을 복용했다든가 이러한 전혀 다른 병들의 다른 원인에 의해서 2차적으로 오는 2차성 녹내장도 있지만 그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폐쇄각 녹내장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전 세계적으로 주요 연구 실명 원인 중에 하나로 뽑히고 있습니다. 특히 그 동양인들 사이에서는요, 아시아에서는 여러분들 그 LA에서 오래 사신 분들은 잘 기억나시죠? 94년도에 노스위주에서 크게 그 지진 났는데 아시다시피 멀쩡하게 서 있던 나무나 빌딩, 고가도로 이 다리 같은 것들이 갑자기 이렇게 막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큰 피해를 주죠, 그죠? 거의 그와 비슷하게 실이 이렇게 그 우각, 전방각이라는 분이 좀 약간 좀그 narrow, 이렇게 좁으신 분들은 전혀 평생 아무 문제 없고 안압을 측정해도 늘 안압이 정상으로 나오다가 어느 한순간 급성 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acute angle closure attack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경우에 진짜 이거는 진짜 응급 상황입니다. 그래서 응급 치료가 아주 필수적인데 만약에 치료가 늦어지면은 시신경의 영구적인 손상이 오면서 영구적 실명 그리고 영구적 실환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무서운 경우인데 참 안타까운 것이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조기 진단을 통해서 이러한 사람들을 미리 발견만 되면은 이런 분들은 사실 간단히 예방 치료로서 그죠? 이런 병이 터지기 전에 레이저로서 예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폐쇄각이 되는 원인이 뭔가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그 폐쇄각이 무엇이며 정상적인 눈은 어떤가 이걸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들 그 축구공이나 자동차 타이어를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거기다 바람을 넣어서 그 압력을 맞추죠, 그죠? 그래서 바람을 너무 조금 넣으면 이렇게 타이어가 뻥끗한 것처럼 쭈글쭈글 할 것이고 바람을 또 너무 많이 넣으면 너무 더 빵빵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알맞은 그 바람을 넣어서 양을 넣어서 알맞은 그 압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듯이 사람의 눈도 그 아주 그 알맞은 정상적인 압력을 유지해야 모양새도 좋고 또 그리고 또 모든 조직들이 작동을 제대로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눈은
그 자동차 타이어나 축구공처럼 바람으로 그 압력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이 방수라는 아주 깨끗한 액체로 안압을 조정합니다. 이 방수 액체는 우리가 슬픈 영화 봤을 때 나오는 그런 눈물이 아니라 안구 내에서 생산돼서 안구 내에서 배출되는 그런 액체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눈은 그 이 눈동자니까 말하자면 사람 눈을 봤을 적에 흰 자위가 있고 가운데 동그란 까만 자위 있고 또 그 안에 조그만 그 눈동자가 있죠. 저 혹시 우리말로 눈동자 아니면 눈동공 아니면 애기동자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 부분의 그 뒤쪽, 그러니까 사람 육안은 볼 수가 없죠. 그 뒤쪽, 그 내부 쪽에 그 모양체라는 조직들인데 그 조직에서 그 깨끗한 이런 액체를 24시간 생산해냅니다. 네, 그래서 그 액체가 이렇게 동공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동공과 그 수정체고 사이로 흘러나와서 그 앞쪽으로, 그죠? 각막 쪽으로 빠져나와서 이 전방각 쪽으로 배출됩니다. 이 전방각은 이제 혹시 우리가 우각 아니면 전방각 아니면 그냥 각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각막이라는 것은 동그란 까만 자리를 덮고 있는 투명한 막이죠. 시계 그 유리처럼 그런 투명한 각막과 홍채, 그 까만 우리 동양 사람들은 까맣고 서양 사람들은 파랗죠. 그 홍채의 앞부분이 이루고 있는 그 각을 말하며 이것이 바로 이 방수가 배출되는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수가 이 전방 각 쪽을 통해서 이렇게 배출이 되는데 그 생산되는 양과 배출되는 양이 조절이 잘 밸런스가 맞을 적에 안압이 조절이 돼서 항상 그 정상 안압 보통 사람들이 한 15 정도 되는데요. 정상 안압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폐쇄각 그 녹내장에 걸리는 그런 사람들은 그 아까 말씀드린 전방 혹은 우각이 보통 사람보다 좀 좁습니다. 이게. 네. 그래서 그렇지만 그 방수 생산 같은 건 정상이고 또 방수 흐름이 평생 문제 없습니다. 네. 그러다가 어느 한 순간 이 동공을 통해서 동자를 통해서 그 방수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대개는 갑자기 이렇게 저항을 받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그 홍채 뒤에 쌓인 그 방수 액체 압력 때문에 그것이 홍채 까만 자리 앞쪽으로, 그러니까 각막 쪽으로 사람의 앞쪽을 밀어서 이 전방각이 폐쇄가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홍채 까만 자리하고 각막이 거의 붙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방수의 배출이 아주 중단이 되는데 대개는 급하게 중단되는데 이런 경우 눈의 압력이 급상승을 해서 평상시 정상 한 15쯤 되던 안압이 한 40, 50, 60, 한 80까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소위 급성 아니면 폐쇄각 녹내장이 발작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어떤 증상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느냐 이걸 볼 때 우선 그 급성 그 폐쇄각 녹내장이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발작이 되기 전인 경우, 그죠? 이런 사람들은 태어나서 평생 5, 6, 70까지 전혀 증상이 없습니다, 자기는. 네. 그리고 그렇지만 그 아까 제가 그 지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진 전하고 후하고 순간적으로 틀려지죠. 그런 식으로 일단 발작이 되면은 그때는 눈에 흰자에 충혈이 오게 되고 시력이 이렇게 부옇게 보이게 되고 좀 어지러움증도 있을 수 있고 또 이렇게 불빛을 보면 그 눈으로 보면 불빛 주변에 이렇게 무지개처럼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경우도 있고 네, 눈에 통증이 오기 시작하다가 점점 너무너무 심해지고 네, 머리도 무지하게 아파가지고 네, 진통제를 먹어도 도저히 듣질 않고 그러다가 맥시 꽂고 토하게 되고 결국은 밤중에 앰뷸런스 실려서 응급실로 실려오게 되는 그런 아주 굉장히 매우 위험한 병입니다. 근데 또 좀 더 드문 경우지만 이렇게 전방각이 좁지만 그 폐쇄각이 이렇게 됐다 풀렸다는 소위 만성 폐쇄각이라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도 말기까지는 증상이 미약하거나 잘 모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런 심한 병에 걸릴 수가 있느냐? 그래서 폐쇄각 녹내장의 그 발병이 위험한 분들이 어떤 분인가 알아보는데, 역시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는 가장 이것이 흔한 것이 나이 50세 넘은 동양인 여자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경우에도 이런 폐쇄각 녹내장 아신 분들 보면 대부분이 50세 넘은 여자분이십니다. 근데 뭐 꼭 그렇지 않더라도 또 그리고 이런 분들 중에서도 또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원시 있는 사람들, 특히 원시가 심한 사람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안경을 벗어서 만져보면은 그 안경의 주변보다는 가운데가 두꺼우신 분들. 그리고 이런 분들은 안경을 빼면은 가차이가 도저히 안 되죠, 그죠? 네, 특히 가차이가 전혀 안 되는 분들. 그 반대는 이제 안경 없이 가차이가 잘 보는 사람은 근시라고 그러는데 이건 반대죠, 그죠? 안경 없이 가차이가 안 되는 사람들. 또 그리고 선천적으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전방각이 이렇게 좁게 타고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자기는 도저히 느끼지 못하죠. 그리고 어떤 경우는 또 좀 드문 경우지만 백내장이 과속된 경우, 그러니까 백내장이 자라면서 백내장이 점점 부해지면서 두꺼워지면 백내장이 그 홍채를 앞으로 밉니다. 앞으로 밀면서 그 동공과 백내장 사이에가 꽉 닫히 폐쇄가 되면서 방수의 흐름을 갑자기 막아서 폐쇄각 녹내장을 일으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또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 그죠? 이런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 물론 확률이 더 높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거 다 없지만, 그냥 정상적으로 태어났지만, 외상을 심하게 입은 분들, 또 이런 분들도 이렇게 이런 발병 위험 인자로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런 분 중에 또 어두운 데서 이렇게 많이 오랫동안 장시간 작업을 하신 분들도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특히 또 여러분들이 조심하실 것은 특정 약들이 이런 아주 위험한 폐쇄각 녹내장을 불러올 수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멀미약, 그죠? 멀미약 중에 이제 이것을 항콜린성 약이라고 부르는데 또 각종 여러 가지 감기약들 보면은 거기 항히스타민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항히스타민 약들이 굉장히 또 이런 발병의 위험을 높여줄 수가 있고 항우울제, 그죠? 우울 치료약들, 그다음에 신경진전제 이런 것들이 또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토피라메이트라고 해서 원래는 간질병 치료로 발명이 됐는데 식욕 억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 약으로 많이들 먹습니다. 네, 아주 이것들이 또 급성 녹내장을 불러올 수 있고, 그다음에 안과에서 망막 검사를 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동공 확장제도 또 이렇게 위험성을 높일 수 있고, 그다음에 메시메시한 위산 억제제, 사이메르딘이라는 위산 억제제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약들이 또 이 폐쇄각 녹내장을 발작을 하게 만드는 그런 발병 위험 인자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치료법 대처법을 말씀드리자면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좋은 것 설명한 것은 이 자기가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특히 나이가 좀 40, 50이 넘어가시면서는 정기 검사를 통해서 안과 검사를 통해서 안과에 오시면은 저희가 검안경과 현미경 여러 가지 기구들을 동반해서 이런 폐쇄각 녹내장의 발생 가능성을 저희가 미리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방각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폐쇄각 녹내장 걸릴 수 있는 발병의 위험이 높다. 이렇게 판단이 나오면은 미리 이런 발병이 되기 전에 미리 레이저 치료, 그러니까 광선을 이렇게 집중해서 응고 치료로서 간단합니다. 외래적으로 이거는 절기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냥 안과 오피스에 오셔서 치료받고 집에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홍채 까만 자에 통로를 만들어 줌으로써 방수 액체가 동공사유 나에다가 걸리라 하더라도 추가 통로가 있기 때문에 걸리지 않게 그래서 급성 폐쇄각 녹내장을 거의 완벽하게 예방해 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치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 급성 폐쇄각 녹내장이 이미 발작을 한 후에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한 통증과 그리고 시력 저하를 느낄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응급 치료가 완전 필수입니다. 치료가 늦어지게 되면 영원히 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적으로 안압을 낮춰준 다음에 그다음에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레이저 치료로 홍채 통로를 만들어 주거나 만약에 너무 안압이 높아서 레이저 치료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외과적 수술, 그죠? 그러니까 수술실에 올라가서 홍채 절개 수술을 받아야 할 경우도 있고 또 이제 그 후에 일단 안압이 이제 조정이 되면은 그 아까 말씀대로 백내장을 앞으로 밀어줄 경우에는 그 백내장 제거 수술을 함으로써 이 급성 폐쇄각용내장에 대한 그 위험도를 없애줄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시 소돼지를 잃고 난 다음에 외양간을 고치면은 네, 그만큼 손해가 오니까 미리 정기 검사를 통해서 이러한 그 병에 대한 그 예방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